쭉 작년서부터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넘어가고요. 좀 많이 달라지는 것도 있죠. 이제 금융보험 관련돼서 망분리 상세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도 꽤 지났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FDS 도입이라든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안심통장, 또 일반적인 포스 단말기까지도 점점 보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실제 이제 그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유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보안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부터 시작해서 정책들을 다 업그레이드 하실 텐데요. 죄송합니다. 보안 금융사,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금융사에 있지만 기타 여러 제조업체도 마찬가지, 유통 서비스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내부에 있는 고객 정보라든가 아니면 기업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동안 안 해왔던 건 아니죠. 해왔는데 그 여러 가지 조금조금한 홀 때문에 이슈가 되어 있고 그 이슈를 통해서 또 점점 많은 어떤 보안 솔루션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 차원에서 어떻든지 간에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사용하시는 PC입니다. PC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PC를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업무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여전히 개인들 손에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PC를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가장 베이직한 방법이죠. 어떻든지 간에 인터넷과 업무에 사용하는 PC를 나눠라. 굉장히 단순한 전제입니다. 근데 쉽지는 않죠. 실제로 왜냐면 지금 보시는 모든 업무들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고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고 그 접점에 어떻든지 PC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PC를 분리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은 아니고요. PC를 분리하는데 지금 다 하고 계신 겁니다. 매체 제어 관련된 부분, 네트워크 접근 제어 관련된 부분, 망 연계 솔루션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망을 넘나들 때에 대한 어떤 모듈 같은 부분을 처리하고 계시고 또 문서 중앙화라든가 그룹웨어를 통해서 어쨌든지 간에 그 사내에서 근무하시는 임직원들의 데이터를 중앙에서 모으고 관리를 하고자 하시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어쨌든지 간에 강제성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던 거고요. 좀 더 명확하게 이제는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되는 이슈가 남으신 거죠.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더 많은 사례를 또 보셨고요. 국내에만 이런 망분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보시는 사례처럼 미국 북방성이라든가 일본,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재해뿐만이 아니라 게임사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유출했을 때는 거의 회사가 망하는 정도의 벌금을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든 어떤 나라에서 이런 망분리 관련, 망분리라는 어떤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개인에게서 수집된 정보를 어떻든지가 최대한 보호를 하고 그게 어떤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 장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PC를 이중화하는 방법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보시는 것처럼 PC 두 대를 이용하셔서 지금 다 하셨습니다. IT 전산센터는 다 하셨을 거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임직원들한테 적용을 하다 보니 과연 PC 두 대를 주는 게 좋으냐. 만약에 PC 두 대 주는 게 가장 베스트하고 코스트, 업무 효율적이 좋다라고 하면 시장에 이런 가상화 솔루션으로 해서 망분리를 하는 시장이 아예 태생 자체를 못했겠죠. 아시는 것처럼 PC를 두 개를 줘서 망분리를 하는 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뒤에 잠깐 보실 거고요. 또 중간에 PC를 가상화로 나눠서 이중화하는 그런 CBC 형태의 가상화 솔루션, 그다음에 아예 저희 VMware에서 하고 있는 가상 데스크탑을 통한 어떤 망분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좀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지 않아서 시장에 나왔다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고요. 현재로서는 PC 2대를 주던가 아니면 가상 데스크탑을 통해서 하나의 PC를 논리적으로 주던가 하는 형태로 지금 망분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좀 용어에 대한 혼선이 있어서 잠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PC 2개 주는 거는 당연히 물리적인 PC, 물리적인 망분리겠죠. 근데 하나는 PC, 하나는 가상 데스크탑을 줄 때 네트워크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또한 물리적인 망분리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쪽에 있는 어떤 일반적인 PC도 가상 데스크탑을 줘서 각각의 단말기가 다른 네트워크에 물려있고 그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업무, 인터넷으로 명확히 분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물리적인 망분리입니다. 그럼 논리적인 망분리가 뭐냐? 논리적인 망분리는 가상화 솔루션을 썼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가상화 솔루션을 쓰되 아니면 물리적인 서버를 쓰더라도 물리적인 데스크탑을 쓰더라도 네트워크에 어떠한 접점이 있고 그 클라이언트가 양쪽 업무 영역을 접근할 수 있으면 무조건 논리적인 망분리가 됩니다. CBC는 태상적으로 무조건 논리적인 망분리가 되는 거고요. 가상 데스크탑을 활용을 해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단말기부터 시작해서 업무 영역까지 완벽하게 분리해낸다라고 하면 물리적인 망분리. 단말기를 양쪽 영역에 혼재된 상태에서 한쪽을 가상화 영역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논리적인 망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 데스크탑을 통해서 물리적인 망분리, 논리적인 망분리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PC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분리 전환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또한 네트워크 카드를 혼재해서 사용하면 이 또한 논리적인 망분리입니다. 보드가 분리됐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안적으로 전혀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C 이중화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유지보수입니다. 지금 PC 1000대, 2000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눅눅하다라고 하면 PC로 이중화를 다 하셨겠죠. PC를 한 대 더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양쪽의 PC에 똑같은 보안 정책과 똑같은 보안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든지 관리 비용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코스트가 무시 못한다는 거고요. 물리적으로 마음 분리했을 때 제일 문제는 업무 효율의 저하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 환경에 도입한 그 PC를 활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제는 PC를 넘어서 어떤 모바일 환경으로 업무가 전환이 되고 있는데 가상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이런 모바일 환경에 대한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는 반면에 PC를 가지고 망분리 하셨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 환경에 대한 변화를 유연하게 대처를 하실 수가 없으신 거죠. 마찬가지고요. CBC 같은 경우는 어떻든지 간에 약간 저렴합니다. 솔루션 자체에 대한 어떤 비용들이 저렴을 하지만 실제 이제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라든가 그 다음에 그 모태가 되고 있는 데스크탑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시장에서는 소규모 이외에는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C 한 대를 더 주는 것 이외에는 실제 이런 어떤 VDI 통해서 망분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DI는 어떤 단말기를 쓰느냐, 그 다음에 그 VDI를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다양한 아키텍처가 있고 또 도입하는 비용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뭐 많은 설명은 여기서 못 드리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PC를 사용할 경우에는 만약에 EA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PC 가상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OS가 무료시죠. 근데 제로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하면 별도의 어떤 OS 비용을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 단말기 자체가 어떤 보안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원격지 또는 관리자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어떤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통제를 할 때는 이런 더미 터미널 형태의 클라이언트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관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내 가상 데스크탑을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내부망이 됐던 인터넷망이 됐던 그 아이디와 보안 정책으로 업무망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운영 방식도 취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DI 통해서 VDI를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아키텍처 및 도입하는 코스트가 많이 틀립니다. 일례로 VDI를 인터넷에 쓸 때는 기존에 있는 보안 단말기를 그냥 PC로 쓸 때는 이 PC가 내부 업무망에 있기 때문에 기존 보안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 인터넷에 사용하는 VDI는 최소한의 보안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도입된 코스트를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공용되는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업무를 보시는데 어떤 특정한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잠깐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들한테 데디케이트된 PC를 하나 주는 게 아니라 풀 형태로 주고, 사용하고 나오면 바로 리프레시해서 다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위에 프로그램이 설치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처음에 배포된 형태로 돌려주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에 위에 요소 프로그램이 배포되거나 아니면 전파되는 그런 환경을 막으실 수 있고요. 대신 어떤 업무에 대한 문서에 대한 집중과 같은 것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PC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VDI를 통해서 업무 데스크탑을 구분을 하실 때는 업무 VDI를 통해서 집중화된 어떤 문서라던가 업무 환경을 집중화할 수 있고요. 대신 접속하는 클라이언트가 인터넷 라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보안이 중요시 됩니다. 또한 이런 업무적으로 생산되어 있는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용성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VDI를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것 대비 어떤 도입하는 코스트가 높게끔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업무 패턴에 따라서 네트워크 구성도나 아니면 도입하는 아키텍처 자체가 틀립니다. 실제 국내에서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금융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인터넷 VDI를 통해서 적은 코스트로 좀 효과를 많이 보는 방법인데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떤 풀 형태로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PC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N대의 형태의 PC를 제공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PC와 SBC 기반의 VDI에 대한 비교 장점인데, 앞에서 쭉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실제 비용적인 측면에 물리적인 PC 하나를 더 주는 게 더 저렴하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는 SBC를 구성하는 이런 VDI 환경이 더 저렴하게 또 효율적으로 망분리를 구축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물리적인 PC와 SBC 기반의 VDI의 사이에서 가장 좀 도입하시는, 그 다음 운영 관리 쪽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관리에 대한 용이성이죠. 직원이 입사한다, 퇴사한다, 또는 새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마다 PC를 제공을 해주고 회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물리적인 PC를 주는 거 대비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배포 회수하는 것들이 그런 관리적인 코스트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호환성을 많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2, 3년 정도 이렇게 VDI 시장이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볼 때는 한 99% 이상의 어떤 업무적인 어플리케이션의 호환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VDI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6만 개의 어떤 VDI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그 6만 개에 대한 어떤 VDI 환경에서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이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액티브엑스 형태로 금융권을 사용을 하든 쇼핑할 때 결제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보안 모듈들이 요즘에는 다 가상화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신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망 분리 모델별 비교 자료인데, 실제 물리적인 거 대비 논리적으로 했을 때 추가적으로 어떤 보안적인 요소를 더 가미를 할 수 있고요. 더 효율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배포 드리는 자료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어떤 VDI를 배포하는 방법 중에 이제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클라이언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보안적인 요소부터 시작해서 어떤 관리적인 요소까지 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제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더미 터미널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 많은 부분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적인 이슈를 해소를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제로 클라이언트를 좀 잘 사용하는 저희 고객사 중에 동부화재라는 고객사가 있는데요. 재택근무자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PC, 뭐 아빠가 게임도 할 수도 있고, 뭐 아기가 그 숙제하느냐고 웹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PC를 가지고 낮에는 엄마가 재택근무를 합니다. 재택근무를 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내 업무 시스템에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로 클라이언트를 재택근무자한테 줌으로 인해서 그 클라이언트를 통해서만 업무 시스템에 들어가고, 그 클라이언트는 어떻든지 간에 더미 터미널입니다. 뭐 OS나 아니면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유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래서 보안이 좀 많이 가미된 형태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뭐 데스크탑 가상화 같은 경우에 많이 들으셨으니까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화면을 전송함으로 인해서 어떤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적재가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데스크탑을 격리하는 효과가 있어서 실제 보안 요소로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사용자 인증 같은 경우에 아이디 패스워드로만 하는 게 아니라 OTP라든가 스마트 카드 등을 통해서 이중 팩터 인증도 가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아이디 패스워드 인터넷에서 쓰시는 거와 동일하게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어떤지 사내로 접속할 때 이런 이중 인증을 통해서 좀 더 보완된 어떤 환경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VDI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화면을 전송하는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데이터가 적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여러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로 인해서 스마트워크 환경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국내에서는 VDI를 보안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VDI는 보안 용도로 개발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보안 솔루션도 아닙니다. PC를 하나 더 줘야 되는데 어떤지를 고민해서 나온 솔루션이고요. 아까 그 데이터가 클라이언트 적재되지 않고 화면만 전송함으로 인해서 그 특성에 따라서 보안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서는 관리를 효율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PC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원격지에 있는 어떤 PC라던가 이런 유지보수 같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거죠. 국내에는 PC 유지보수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실제 뭐 대당 5만원, 뭐 대당 8만원 뭐 이런데, 해외나 아니면 글로벌하게 퍼져 있는 PC 같은 것들을 유지보수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원래 나온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 환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환경에 사용을 할 때 실제 이제 어떤 그 불특정 다수의 디바이스를 통해서 업무 시스템으로 들어오실 텐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들이 앞에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에어워치를 통해서 모바일 태블릿 환경에 제어를 하는 것처럼 가상 데스크탑을 통해서도 제어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렸고요. 국내 도입한, VDI 도입한 고객을 저희가 좀 통계를 내본 건데요. 대부분은 보안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장이라든가 스마트폰 환경에 이제 적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국내 나름 국내 국민권에 도입한 사례를 정리해본 시트입니다. 실제 여기 현대카드 커머셜 캐피탈 같은 경우에 한 2만 유저가 넘게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는 한 4천 유저,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한 2천 유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 분리를 하실 때 실제 VDI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시면 가장 저렴하게 아니면 빠른 시간 안에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PC를 내부방에 사용을 하고 인터넷에 나가는 그 접점을 막으신 다음에 인터넷은 VDI로 접근하게끔 하시면, 또 거기다가 엔데이 형태로 구성을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망분리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제로 클라이언트로 바꾸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이 가미된 어떤 환경의 클라이언트를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업무용으로 망불리한 사례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 동부 화재 사례이고요. 재택 콜센터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IT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망과 PC를 업무망을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고, 3차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업무를 볼 때 VDR을 통해서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현대 카드 캐피탈 커머셜인 사례이고요. 실제 업무망 자체도 업무에 관련된, 그 다음에 시스템 매니지먼트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뭐 DB 매니지먼트 관련된 부분 등으로 각각의 계열사마다 업무에 맞게끔 VDI를 다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계정에 따라서 A라는 사용자는, A라는 직원은 시스템과 업무를 같이 봐야 된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면 시스템 접근용 가상 데스크탑과 업무용 데스크탑이 보이고 거기에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존을 나눠서 그때그때마다 사용자에게 권한을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사례이고요. 대법원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5,000 유저를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지방의 지법에다가 가상머신을 설치해 놓고 기존에 있는 PC는 법원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고 인터넷을 나갈 때는 VDI를 통해서만 나가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당 서울대병원 사례이고요. 금융권 사례가 아니지만 다 동등하게 금융권에도 다 적용을 할 만한 그런 레퍼런스들이고요. 보시면 개인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100명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 진료를 하시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인터넷용 VDI가 별도로 있고요. 그 이외에 간호사나 조무사나 일반 행정 관련된 부분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5,000명 대상으로 1,500개의 가상머신만 생성해 놓고 풀 형태로 사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스토리지나 이런 것들이 없고 서버에 SSD 한 2개, 3개 정도만 꽂아서 그거를 마스터 이미지, 가상머신을 공유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실제 도입 비용이 PC를 하나 주는 것 대비해서 월등하게 저렴한 형태로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어떤 사용자가 사용하고 나오면 리프레시를 해서 초기화를 함으로 인해서 데이터에 대한 가상머신 안에 데이터가 적재되는 것들을 막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어서 빨리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적용 사례들을 제가 향후에 방문 드리게 되면 좀 상세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